2025년 4월 22일 마감 및 관심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0.07% 하락한 2486.64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716.115 0.09%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을 확인해 보시게 되면 코스피 시장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에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기관 쪽에서 매도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장 오후부터 시작을 해서 매수가 들어오던 기관도 매도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막판에 연기금의 매수세로 인해서 플러스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시장화 시기는 해보시게 되면 기관 외국인이 동반 매수로 시작을 했으나 외국인의 매도폭을 확대를 했고요. 장 막판 외국인의 매도폭을 축소를 하면서 그나마 코스닥 쪽이 플러스로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하락으로 인해서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죠. 3대 지수 모두 2% 약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나마 우리나라 시장은 좀 버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일 미국 시장이 약세를 보였던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패드 의장을 쫓아낸다 뭐 이런 얘기가 돌게 되면서 심리가 좀 무너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도 존재를 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제 예상으로는 2520포인트 부근만 오더라도 시장은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2515포인트를 돌파를 해야지만 추세가 지속 상승을 이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2515포인트는 저항이라고 보시는 게 옳을 법하고요. 지지로 나오고 있는 건 2485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조정을 받아도 2480포인트에서는 지지를 무조건 받아야 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모르겠지만 2480포인트 지지하면 괜찮다. 그러나 이탈하게 되면 한 번 더 조정 가능성은 있고요. 그 가격은 2440포인트 부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소폭 위에 4545포인트에도 지지선이 존재를 하는데 좀 러프하게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코스닥은 오늘 소폭 상승을 했죠. 708포인트가 저항으로 지지죠. 지지로 형성이 되어 있었던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725포인트의 저항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뭐 흐름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더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섹터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실가스, 그 다음에 탄소 포집, 활용 저장, CCUS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데 뭐 탄소가 카본이죠. 포집이 캡처, 활용이 유틸리제이션, 저장이 스토어 이렇게 해서 CCUS인데 뭐 CCUS는 탄소 배출권과 연관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탈플라스틱 선도 국가로 만들겠다라고 밝히게 되면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기후 환경 정책을 발표를 하고 2028년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로 K 이니셔티브를 만들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어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을 하고요. 2035년 이후에 로드맵을 빠르게 재정립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2028년 제33차 유엔 기후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를 환경 분야에서도 캔 이니셔티브를 만들겠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해 기후 악당이란 오명을 벗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탈플라스틱 로드맵에 대한 이슈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이오 플라스틱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을 하고 소비자 수리권 보장, 생활 속 자원순환 경제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40년까지 석탄 발전 폐쇄, 그 다음에 전기차 보급 확대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본, 중국 등 주변국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협력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참고로 탄소 포집 활용 저장 CCUS는요.
더불어민주당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 정책이기도 해요. 국힘 정책이기도 한 만큼 CCUS에 대한 이슈는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서 대표적인 게 그린케미칼, 에코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에어레인도 역시 탄소 포집 활용 저장 관련된 종목으로 엮여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건 풍력 관련주와 이슈가 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니슨이나 대명에너지, 뭐 SK 이터닉스 이런 종목이 신재생에너지랑도 엮여 있다라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퓨리오사에 대한 얘기는 어제 나왔습니다. 그 때문에 일부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포바이포가 거래 정지가 됐었는데 거래 정지 해제되자마자 상한가를 더 기록을 했죠. 그렇다 보니 퓨리오사 관련된 이슈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 상승 어디까지 이어질지 체크를 좀 해봐야 되는데 뭐 접근하기에는 쉽지는 않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 관련주 확인해 보시게 되면 어제 엔비디아가 100달러를 붕괴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관련주도 약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 한미 반도체는 그나마 좀 괜찮은 모습을 좀 보여주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슈는 SK 하이닉스와 한미 반도체가 뭐 싸움이 붙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SK 하이닉스가 한미 반도체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한미 반도체와 하나세미텍이 문제가 좀 있습니다. 문제가 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SK 하이닉스가 지금 하나세미텍 TC 본더를 넣고 있죠. 근데 한미 반도체가 만약에 승소하게 되면 SK 하이닉스의 뭐 어, 장비 하나세미텍의 장비겠죠. 그거 다 철수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한미 반도체는 이슈가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농업 관련주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4월 24일입니다. 광주, 전남, 전북 등 호남 지역을 순회를 하게 되면서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찾는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왜 말을 하다가 좀 중간에 멈췄냐면 4월 24일부터 25일이 관세 관세 문제가 좀 있죠. 협약 이날이 아마 이때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것 때문에 요 말씀도 드리려고 언급을 해드렸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뭐 푸틴 개전 후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와 직접적인 제하 제한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푸신 러,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양자회담이 열려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회견에서 대변인이 푸틴 대통령이 양자간을 포함을 해서 민간인을 공격하지 않는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게 처음 얘기를 한 내용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정권 교체를 요구하던 푸틴 대통령이 양자회담을 제안한 것은 전쟁 발발 후에 처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직접적으로 답하지는 않았는데 수용의 뜻을 내비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심 종목을 지금 이렇게 제가 한 7종목 정도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요거 차트를 통해서 빠르게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 스페셜 티 케미컬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어 있던 가격을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실적으로 보게 되면 2025년의 실적은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45,000원 부근이 뭐 좀 괜찮은 가격이라고 보고 있고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52,000원에서 53,000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슈가 되었던 그리드 위즈
오늘 올라갔다가 저항을 좀 받는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저항이 있었거든요. 이 저항 부근에 도달을 한 후에 저항을 돌파를 못한 거죠. 다만 10분봉으로 보게 되면 조정을 받을 때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으면서 조정을 받았다라는 걸 체크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확인이 못한다라고 한다면 1분봉까지 참고로 쪼개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2만 5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저항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뭐 보수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뭐 2만 7천 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국순당이 매수 타이밍이 좀 나왔는데 실적은 안 나왔어요. 실적은 안 나왔는데 이거는 좀 올라가면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어 있는 가격이 4,850원이었습니다. 올라가다가 저항 부근에서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이었는데, 근데 이 가격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보시면 안 돼요. 왜냐면 밑에 보시게 되면 4,050원쯤에 지지선으로 하나 잡혀 있죠. 그래서 지금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을 돌파를 하면 흐름은 괜찮아지겠지만, 만약에 박스권 안쪽으로 들어온다면 4,050원까지 단기적인 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CS 윈드 오늘 4%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신안 풍력에 대한 이슈가 뉴스가 좀 나왔고요. 인천에서도 역시 풍력에 대한 이슈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1분기 실적은 꽤 괜찮습니다. 근데 2, 3, 4분기 실적이 안 좋다라는 거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CS 윈드보다는 SK 오션 플랜트가 1, 2, 3분기 올해 실적이 다 좋아요. 다만 지금은 박스권 매매가 이어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만 1차적으로 보셔야 돼요. 단기적으로만 보시고, 지금 14,500원 부근이죠. 그래서 그 전후로 매수 타이밍이 오를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손절가 잡으면 14,000 한 200원 수준까지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단기 목표가는 16,100원에서 200원까지 보셔야겠죠. 그리고 박스권이 본격적으로 돌파를 하게 되면 실적 꽤 괜찮아져요. 실적 꽤 괜찮아지기 때문에 뭐 보수적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2만 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코오롱 EMP 코오롱 플라스틱이죠, 예전에. 오늘 단기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요거 한번 볼게요. 1분봉 보시게 되면 10분봉 먼저 볼게요.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올라간 거죠. 그리고 거래량 없는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 지금 잡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래량이 엄청 많습니다. 거래량이 엄청 많은데 단기적인 저항으로 형성되었던 가격이 한 6,250원에서 6,300원 사이였어요. 이게 저항입니다. 그럼 여기가 지지가 된다라고 하면 매수 타이밍이 충분히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참고로 실적은 안 좋습니다. 실적은 안 좋다라는 거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만 분기 실적만 본다라고 한다면 1, 2분기 다 좋아진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로만 보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만약에 6,200원 수준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짧게 6,850원부터 시작을 해서 7,000원 사이에서는 단기적인 정리가 이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GS 마지막으로 볼게요. GS 보시게 되면 1분기 실적은 굉장히 좀 좋아집니다. 근데 2분기부터 안 좋아져요. 이게 에너지주의 단점일 수가 있는 거죠. 뭐 단기적인 흐름으로 보면 저항 돌파 시에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보고 있고, 41,500원대까지 상승 여력은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다만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아지기 때문에 그때를 이용을 해서 실적 발표가 나온다? 그러면 그때 정리를 해갖고 단타로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 가격이 41,500원까지 안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뭐 얘기를 해드릴 만한 종목들을 다 얘기를 해드렸고요. 지속적으로 말씀을 좀 해드리지만 매수 예정가라고 하더라도 이 예정가에서 매수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제 기준으로 매수 예정가를 좀 적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가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제가 적어 놨다라고 해서 따라 샀다가 손실 나면 저는 책임 못 드립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2025년 4월 22일 짧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프리웨이 모에이였고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